건지는 자기는 아예 사람을 안 만나니까 뭔가 자기가 풀어야 할 것이 필요한지 인스타에다가 자기가 관절 인형을 엄청 좋아해서 관절 인형이 그쪽 매니아층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외국인들도 많이 하고 옷 입히고 이렇게 화보처럼 사진을 찍고 그런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인스타 팔로우 되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는 뽐내고 싶은 거예요. 자랑만 하고. 뭐 인터넷이나 SNS 상으로도 그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막 관계 맺고 막 소통하고 사귀고 막 그런 걸 안 좋아하고 그냥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저는 다른 분들은 그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집에만 있는 그 편의점 알바하시는 분이 이렇게 우울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자기가 가만히 이렇게 집에 있는 거 우울하다 그러면 바깥에 가서 무슨 활동이라도 하세요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나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우울증이랑 뭐 공황장애랑 그리고 멘토님 유튜브 초반기에 풀어놓으셨던 우울증에 대해서 그런 거를 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실마리가 나오진 않아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멘토가 지금 하나하나씩 풀으면 끝이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울증대로 풀어야 되고, 조울증대로 풀어야 되고, 고황장애 있으면 고황장애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실업자 있으면 실업자 풀어주고, 거지 풀어줘야 되고, 그죠?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있으면 실혼부부에 대해 풀어줘야 되고, 그럼 과거의 역사 있으면 과거 시달타가 어떻고, 예수가 어떻고, 공자가 어떻고, 전부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낱낱이 하나하나씩 푸는 것보다도 총체적으로 풀어가면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는 뭐냐면 우리가 참고 자료를 했어요. 그럼 과거가 어떤 우리 선인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으면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지금 참고 자료를 삼을 줄 알아야 돼. 막 과거 역사를 갖다 누가 뭐 원효가 어떻고 의상이 어떻고 달마가 어떻고 이게 막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죠. 예수가 이러한 삶을 살다가고 공자가 이러한 삶을 살다갔으니까 받들어 모시는 게 아니고 그 시대는 왜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지금 연구하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한테 지금 도움되고 참고 자료 써야 되는데 왜 지금 참고 자료를 안 쓰느냐. 전부 다 받들고 있거든. 백자가 있으면 백자는 왜 썼는지, 청자가 있으면 청자가 왜 썼는지. 그죠? 그 당시에 뭐 조선시대 문화도 있고 통일신라 문화도 있고 엄청난 문화 문명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우리 역사가 흘러내려왔을 때는 저걸 숭상하고 받들어 모시고 맹목적으로 어떻게 값어치를 매기라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되게끔 쓰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떻게 돼? 다 받들어 모시고 있어. 이거 한 5,00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창구 문화이다. 이 대단한 거다. 어디에 모시고 있어요? 박물관에 다 모셔놨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도 열람을 잘 못해. 안에 내용도 잘 모르고 어쩌다가 어떻게 박물관에 오픈을 딱 하면요. 사람들 입장료 받아가지고 한 바퀴씩 그때 유리창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도서 한 번씩 훑어보고 내용이 뭔지는 하나도 몰라. 그래 놓고 우리의 5,000년 역사가 담긴 저 책이라고 딱 받들어 모시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선조님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다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갖다 박물관에서 물 딱 잠가가지고 연구를 안 하니까 멘토가 지금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 과거 시대는 이제 엄청나게 지금 5천년 역사 동안에 태평성대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또 태평성대 있었고 또 전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전쟁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일어나. 근데 이 조금만 해동 대한민국에 전쟁이 수천 번 일어났어요. 왜 지금 천 번 일어났냐면은 뭔가 지금 가르침을 줘야 되거든. 근데 전쟁이 항상 어떨 때 일어나냐면요. 항상 우리가 태평시대 때 긴장을 싹 풀어가지고 아 이거 똥개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우리 집에 있는 모슴도 죽었고 양반도 죽었고 세상이 전부 다 즐겁네. 산천이 다 즐거운 거예요. 이때 향유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된 거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에 술이 그렇게 많은 거야. 종류로 치면 중국보다 더 많은 술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게 자료가 다 있는 거지. 그러면은 과거 시대 때 태평성대 때 많은 뭐 외적이 침입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이 넘어온다든지 아니면 오랑캐가 넘어온다든지 와가 전부 다 조선을 갖다 달금질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시켰느냐. 긴장할 때요 항상 태평성대일 때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 21세기에 맞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살아갔던 성인 조상님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그 시대에 뭔가 미래를 준비해서 는 거라. 과거는 앞으로 미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선시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태평성대일 때 긴장을 탁 놓을 게 아니고 뭔가를 어떻게 돼? 조선시대 같으면 다음 시대를 열기 위해서 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부 다 태평성대를 너무 오랫동안 누렸던 거예요. 왜? 좋거든. 편안하거든. 안락하거든. 그럼 미래 준비 안 해요. 안 해요. 인간의 요구의 모순이라. 내가 지금 좋고 편안할 때는요, 미래를 준비를 지금 안 해. 그게 지금 5천 동안 역사 동안에 지금 어떻게 보여주는 거죠. 뭐 하라고? 미래를 준비하라고. 미래를 준비하라니까 조금 편안하면은 어떻게 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우리 자식도 빼앗기고, 우리 뭐 마누라도 빼앗기고, 저 중국에 어떻게 팔려갔잖아요. 노비로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거 왜 보이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사는 게 지금 편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때부터 뭐가 났냐면 전부 다 집착과 한이 남는 거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5천년 역사를 보면요. 전부 다 집착과 한을 가진 조상들이 그렇게 많은 거라. 왜? 태평성대 때 편안했다가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국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내 자식도 죽이고 내 마누라도 죽이고 전부 다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다 끌고 가지고 전부 다 노비로 다 써먹었거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남는 거예요? 집착과 한이 남는 거라.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태평성 될 때 내가 편안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라. 그죠? 근데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 통일신라 시대도 전부 다 과거에서 미래로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 진행 중인 상태에서 누구도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평성대에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지금 당장 편안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지금 비유를 하자면 이 시대까지 왔어요. 왔으면 우리가 선조 조상님들이 어떤 한가 집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고 정확하게 참고 자료를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성장 발전하는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멘토가 지금 답을 주는 거야. 내가 막 지금 공부했어요. 내가 성장했어. 내가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면요. 남편이 밖에 사회활동하잖아. 그럼 여자는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집에서 놀고 먹으라고? 애새끼 키우라고? 애하고 저 어린이 데리고 놀러 가라고 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아. 신혼부부가 이 3년 동안 너무 깨알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중에 3년 지나면 자식도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식도 키우고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사용하면서 돈을 벌어올 때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미래? 우리 작게는 우리 가정의 미래, 크게는 이 사회의 미래, 나중에는 이 국가의 미래, 나중에 크게는 인류의 미래까지도 어떻게 구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막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좋고 남편이 돈 벌어오니까 나는 밖에 나갈 필요도 없네. 그냥 나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거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식이 키우고 그냥 열심히 해서 저녁에 뭐야 전화 때리랑 해가지고 뭐 시켜 뭐요? 야식 시켜 족발하고 막 그죠? 막고수 시켜 막 먹으면서 시간을 다 보내버렸네. 3년이 지났어요. 4년째 딱 접어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는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시키기 시작해요. 3년 동안에 뭐 하라고 주느냐면 네가 신혼생활을 깨알같이 하라고 준 게 아니고 3년 동안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올 때까지 너는 네 갖추는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야 돼. 왜? 안에서 내조를 해야 되거든요. 남편을 내조하든 이 사회를 내조하든 간에 내조할 사람이니까 내조할 사람이 정확하게 미래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언제 돼? 4년째. 4년째 우리 집안에 어떤 미션이 들어올 거고 이 사회 나한테 뭐가 치고 들어오는 뭔가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해서 내가 풀어나가려고 하면 내 미래를 준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미래 준비하는 게 바로 뭐예요? 내 영혼의 신량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근데 3년 동안에 애 새끼 하나 키우고 그냥 남편하고 만나고 먹으면서 여행 다니면서 그냥 깨알같이 그냥 잘 지냈네. 나중에 4년째 지나면요. 남편이 밖에서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분명히 어떻게 미션이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왜? 이 사람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남편이 깝깝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동안 삶 동안 뭐 했어요? 저녁에 야식 족발만 시켜 먹고 내 갖추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남편한테 깝깝한 거 물어올 때 이걸 풀 수 있어요? 못 풀어내는 거라. 그러면 3년 동안에 참 빼앗아가지고 좋았는데 남편이 깝깝해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내조를 못하네. 그럼 내 마누라가 아무리 이뻐도 그때부터 진짜 이쁘게 보일까요? 그때 또 미모는 제끼고 내가 밖에서 지금 깝깝하고 힘든데 내 이 깝깝한 거 하나 못 벌어주니까 나중에 누굴 탓하게 되냐면 남자는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도 니네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노? 요 말 정확히 나오는 거죠. 한 게 없거든. 자식 키우고. 그럼 여자도 또 할 말이 있어요. 뭐 처녀가 애를 배도 할 말이 있다며. 나는요 당신이 돈 벌어올 때 된장찌개 끓이고요 집 청소하고요 애 새끼 키운다고 내가 얼마나 내 힘든 줄 아냐고. 누가 그렇게 키우랬어요? 애들은 저 유아시설에 보내면 되잖아. 요새 뭐 택배 배달하면 음식도 잘 오는데 김치만 안 담아도 되대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남편이 나중에 어려워질 거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내가 지금 먹고 살거나 좀 편안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실력을 지금 키워놔야 되는 거죠.
이러면 정확하게 미래를 준비해가지고 4년째 남편이 까까방을 가지고 정확하게 들어올 때 내가 이 미션을 정확하게 바르게 소화 처리해가지고 우리 집안의 어려움이 안 오는 거죠.